기자가 되고 싶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원대한 포부라기보다는 그냥 멋있어 보였다. 근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하고 싶었다. 대학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가짜뉴스 팩트체킹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감사하게도 이 프로젝트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잡지에 실리게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다 보니 내 이름을 건 기명기사도 써보고 혼자 뚝딱뚝딱 미디어가 가진 실상을 팟캐스트도 파헤치고 만들어봤다.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궁금하면 여기 들어가면 된다. 길을 열다. 그 이후에도 계속 팩트체크 관련 홍보대사 활동을 했다. 기자의 본분은 철저한 사실 확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착착 쌓이고 모아서 올해는 방송사에서 팩트체크팀 인턴 기자로 살아볼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뉴스가 될 만한 아이템을 찾아다녔다. 인터넷에서 뉴스가 될 만한 일을 찾는 건 정말 모래 아래 진주 찾기 마냥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연스레 하루 8시간 내내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SNS를 비롯해 정말 수많은 기사를 봤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갔다. 허구한 날 정쟁 싸움이 주목적인 정치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발 글을 긁어 기사를 올리는 기자들. 진실을 찾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기자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막상 현장에 들어와 보니 기자의 위상은 한없이 추락해 있고 이상한 기사도 진짜 많았다. 난 이런 현상들의 극심한 피로와 자괴감을 느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오늘날 기자들의 인식은 기레기가 됐으며 사람들은 왜 뉴스를 신뢰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이 시대 날그러나 해로하고 기레기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기러기의 또 다른 말인가? 아, 그렇군요. 혹시 그럼 기레기라는 말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자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에 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흐름에? 예.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데 사실 이제 홍상수랑 김민희가 어디서 발견됐는지는 궁금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하는 어떤 되게 약간 자극적인 정말 사소한 뉴스들만 조명할 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사나 언론사에서도 헤드라인이나 어떤 그 썸네일 같은 거를 뽑을 때 조금 자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지상파 언론사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인데 꼭 필요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다거나 뭐 주어가 생략된 채로 그냥 막 논란이라는 그런 단어들로만 일단 클릭을 하게 만드는. 그때 사실을 잘 확인하고 가야 기자가 허겄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에다가 자기 생각에다가 중증을 든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럼. 멸공. 멸공. 요즘 뉴스에 좀 많이 나와요, 이 단어. 결국 공산당 없앤다 놓으니까 공산당 뭐라고요? 공산당 없애버린다는 거지. 없애버린다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제.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뭔가 자료조사나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그냥 인터넷 기사만 보면 좀 편향된 느낌으로 자기 생각을 뭔가 은연중에 좀 드러내는 느낌이 더 강해서 사실 학생 때의 기자랑 그리고 좀 커서 본 기사랑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그래서 더 안 보게 됐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야당이 이제 죄를 졌다면은 자기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또 여당도 자기가 죄를 이제 졌는데 우리가 뻔히 이제 뉴스를 보면 아는데 보면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문맹인이 아니잖아. 옛날 같으면 이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최하가
고등학교 우리나라 지금 교육 수준이 최하가 좀 고등학교인데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 바보로 취급하는 게 그게 분한 거예요. 네, 그게 분해요.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사람들은 모두 각기 비슷하고도 다른 이유로 한국 언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현직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어떨까? 작년에 나와 함께 팩트체크 활동을 함께했던, 그리고 이제는 갓 수습을 뗀 동찬 오빠에게 물었다. 기자 해보니까 어때? 생각했던 거랑 첫 번째는 너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너무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너무 다른 부분은 기자가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과연 어디까지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게, 왜냐면 뭐 해밀턴 호텔에 뭐 불법 건축물 증축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 그럼 사실 불법 건축물 증축 그 보도자료를 딱 받고, 아 얘네가 이제 이렇게 했구나 해밀턴이, 해밀턴 말만 믿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입장이 상반되잖아. 사실 그 현장에 기자가 있지 않았고 결국에 이 취재가 그 어떤 문서나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냐라는 어떤 근원적인 물음을 계속 하는데 마감 시간은 쫓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그 순간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택하는 건데, 그게 절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근데 이미 그게 만약에 기사화가 돼가지고 미치는 파급력도 분명히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알지 못하고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오빠와 인터뷰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레기라는 말은 어쩌면 내가 진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무수히 많은 변수와 판단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객관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순간의 선택, 순간의 판단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닐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기레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정의에 의해서 뭐 기레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정 부분 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기사를 보면, 나도 기사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댓글에 보면 판단하는 기준은 뭐 퀄리티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저널리즘이라고 그럴 때 원칙들이 있잖아요. 정보원을 복수로 뭐 어떻게 해라 뭐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팩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지켰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다. 그러니까 적이지 적. 그러니까 적을 또 이제 다른 용어로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언론계 내부에 정파성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열도가. 지금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 내가 언론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26년 동안 본 중에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요, 나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고? 왜 그렇게 됐냐면 과거에는 모든 언론이 다 중립을 지향했어요. 조선일보도 중립 언론이라고 했고, 다 중립을 지향했어. 그렇지만 지금은 언론사들이 중립을 지향하지 않아요. 왜 중립을 지향하지 않아? 중립을 지향하면 팔기가 힘들어. 정파성을 지향해야 팔 수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뉴스가 상품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소비하고픈 욕구가 있어요. 정파성이 참 슬픈 현실인데 그 기승전 정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그 언론사에 글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를 쓰겠지, 직업상. 근데 그러면은 나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나 언론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럼 주제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언론과 건강이라든가 언론과 코로나라든가 언론과 정치라든가 이러면 조회수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글은 내가 더 잘 쓴 것 같은데 요게 요 글이 더 난 것 같은데 내 글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언론과 건강이라든가 뭐 언론과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조회수 안 나와요. 근데 뭐 정치 얘기가 나왔다. 거기에 해시태그로 뭐 이렇게 걸렸다. 그럼 막 4만 5만 막 나와.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아 이게 사람들 대중들도 이제 그렇게 홍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요즘 뉴스를 보면 모두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기사를 받아들이다 보니 나 역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는 없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좋은 기자들을 기다린다. 이런 기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바람이 있으세요? 사회를 솔직하게 알 수 있게 전달을 해주려는 그거야말로. 기자가 실제로 그 사회 등불이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 기자일수록 자기가 마음에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내가 기자로서 오늘 하루의 직분을 다 했는가. 실제로 기자는 성직자보다도 더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팩트, 사실을 위주로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 이념이나 내 생각을 위주로 하지 말고 있죠. 다 생각 다 있지. 그러나 팩트가 있잖아. 사실을. 그걸 놓고 보고 이 자연의 현상 보면 그러잖아요. 새도 양날개로 가고 비행기도 양날개가 있어서 가고 우리 몸도 좌우가 있어 걸어가지 한쪽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도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게 우도 있고 좌도 있고 그래서 양쪽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간다 그거지. 그리고 여전히 닮고 싶은 기자들이 내 옆에 있다. 나는 끝까지 취재하면 정파성을 뛰어넘는 진실이 보인다. 처음부터 이 팩트를 또는 이 리얼리티, 처음부터 이 사실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작정하지 않고, 그게 정파적 관점이죠. 작정하지 않고 이거를 계속 다각도로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떤 관점인지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할지가 난 나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정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정파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건 결국 휴머니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신의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더 기본적인 가치예요.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파가 더 기본적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더 기본적인 것, 더 베이직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관이지.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정파적인 관점을 딱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관점을 갖고 이거를 바라봤을 때 끝까지 계속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믿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이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이끄는 데에 언론과 기자가 정말 맨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계속해서 관련 문건이 나오고 뭐 핵심 관계자들의 어떤 동선이라던가 어떤 그들의 이해관계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치 사회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나도 이태원 참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질문이 뭐지? 자꾸 까먹어. 처음 이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숱하게 들어온 바로 그 질문. 왜 기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물음에 명쾌하고도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취재를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존에 내가 했던 생각들은 해체되고 뒤집혀지고 또 단단해지기도 했다. 어쩌면 까딱하다가는 나도 어느새 기레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안다. 내가 하는 이 고민들은 더 좋은 기레기, 아니 더 좋은 기자가 되고 싶기 때문임을.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나뿐만 아닌 전국의 수많은 기자 지망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다. 여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기자 지망생이자 내 친구 주원이가 있다. 준비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을까? 사실 기억에 남았던 거는 대부분 좀 힘들었던 기억들인데, 이게 기자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학교 기자로서 혹은 뭐 리서처로서 뭐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으로서 취재를 해본 결과 기자가 하는 일이 되게 거절을 많이 당해야 되고 생각보다 힘들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지.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뭔가 반응이 오면 또 그걸 뛰어넘을 만한 보람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한 것 같아. 너무 어려운데? 사실 기자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제일 망설여지는 게, 내가 기자를 하면서 좀 행복할 수 있을지 그게 좀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취재를 한 경험을 떠올렸을 때 행복했던 것보다는 좀 힘들고 막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면서 조금 나 혼자 내린 결론이 있다면 진짜 한 10%라도 내가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하고 행복하다면은 그 직업을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 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자가 됐다면 10%라도 좀 뿌듯하고 의미가 있다 느껴지면은 한 1, 2년 좀 더 버텨보게.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내가 하는 고민이 20대 대학생의 한 치기 어린 고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누군가는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하는 것 같아. 돌이켜보니 되기 싫은 99가지 이유보다 돼야만 하는 한 가지가 그 사람을 그 길로 이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현실과 작품의 경계가 없다는 거 아닐까? 미래에 내가 기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된다면 지금 내가 했던 이 치기 어린 고민과 다짐들이 먼 미래에도 유효하기를, 그래서 조금이나마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 자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like a simple sound, like an home.